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기 2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영아들을 위한 여름 잘 보내기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큰 형님들이지요. 유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로 오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죠. 칼로 무자르듯 몇 개월에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지만 발달적으로 다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네, 놀잇감에 빠져서 자기 놀이만 보이던 영아들이 주변 또래들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고 함께 놀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 되어서 역할 놀이를 하기도 하죠. 내 거야. 이렇게 말하던 영아들이 이제 가족, 친구들, 선생님들의 관심이 나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시작하고 힘들지만 양보하기라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게 편안하게 되지는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함께 해보려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편해진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에 이 욕구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 좀 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영아기와는 좀 다른 발달 특성을 보이는 유아들, 부모님들이 방학 동안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큰 틀은 영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방학 동안 가정에서도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가지고 유아가 편하게 느끼는 곳에서 익숙한 활동들을 반복하며 자기 유능감을 키우고 사회의 규범을 일상생활을 통해 익혀나가게 되는 것. 다만 유아의 발달 변화에 따라 경험해보는 내용들은 조금 달라지겠지요. 먼저 규칙적인 하루 일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정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식사시간, 하루 1회 이상 실외놀이 또는 산책활동,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 보장을 지켜주셔야 하고요. 여기에 더 많은 활동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방학, 쉼의 의미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지요? 다만 유아기에는 아이와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저녁거리 장을 함께 보는 등의 일과 등은 서로 정해서 하루 일과에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일상생활 경험이라는 말을 쓰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유아들은 간단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주도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앞일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은 아이 수준에서 좀 가능한 만큼이겠지만 예를 들어 도서관을 간다.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오늘 도서관에 갈 거야. 거기는 책이 아주 많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책도 볼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책은 집에 빌려올 수도 있어. 네가 빌려오고 싶은 책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줘. 이 정도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도서관 가본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은 가서 어떤 책을 볼지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혼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시기에 아이들이 하는 예측이나 계획이란 건 실제 실행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 그건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좀 더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마트에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엔 뭐 먹을지 의견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도 해보고 이걸 엄마가 메모해보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해 경험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해보는 경험이 생기겠네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장을 보러 간 것에서 조금 더 해본다면 장 본 것들로 함께 요리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지켜보시면서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경험을 통해 부모님들은 학습을 통하지 않고도 아이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간 자기 유능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영아기 때 자기 유능감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것들을 통해 길러졌다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나 정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유아들은 자신에서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유능감을 키우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스스로를 뿌듯해하는 유아들의 모습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회성도 함께 발달시키게 됩니다. 네, 유아기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르다는 거를 인지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드나 이런 게 좀 중요해지죠. 엄마 아빠의 반응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 엄마, 아빠, 가족들을 내가 기쁘게 했구나 이런 것들로도 조금씩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의 그런 마음을 좀 악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이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만 격하게 칭찬을 했다. 그러면 아이는 한동안은 엄마를 좀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 말에 따르겠죠. 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건강한 아이라면 다른 데서 분명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조종하는 칭찬 말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진짜 이해해주고 있구나, 공감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 그런 게 중요하죠. 네, 칭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엄마 아빠가 결과에 대해 강조하지 않더라도 유아기 아이들은 이기고 지는 승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자신들이 지는 상황을 못 참기도 해서 엄마 아빠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죠. 결과에만 연연해서 감정이 북받쳐오른 울고불고 하는 우리 아이. 그럼 그런 행동은 안 된다고 훈육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만 5세가 되면 이제 정해진 룰을 이해하면서 이 게임의 룰을 지켜서 이기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지죠. 그래서 가족들이 보드게임을 하거나 규칙이 있는 신체 게임 등을 해보면 아이는 졌다고 울고불고 하고, 그리고 엄마들은 이런 상황이 좀 너무 난감해서 그냥 좀 져주지, 그걸 꼭 이기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들은 아니지, 룰은 룰이지, 승부는 승부야, 뭐 이렇게 정확히 좀 따지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지금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할 때 아주 주도적으로 이 판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장도 더 강하게 피력되기도 하는데요. 아직 감정 조절이 잘 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재밌으면서도 동시에 승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어머님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이가 유별나서 뭐든 꼭 이겨야 하고 지면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교사 생활을 할 때 만 5세 아이들과 게임을 하면 절대 일부러 져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승부에 지고 울기도 하고 떼를 쓰고 짜증도 내지만 기관에서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전 선생님하고 게임하면 계속 져서 기분이 나빠, 이러면서 다른 재미난 상대들을 찾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전 선생님이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물론 지나치게 그 승부에만 관심을 받는다면 아이가 좀 경험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 게임에 져서 좀 속상하지 하고 그렇게 감정을 좀 인정해주고, 그래도 게임을 그만한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하네, 대단해,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아이들의 감정이 조절될 리는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또 다른 영역에서 아이가 또 커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은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게임에 참여해서 즐거웠던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또다시 도전해보고 싶고,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부모님들은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에 보면 댓글을 다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읽어보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 다시 한번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또래 경험이 중요하다는데 놀이터에서 주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노는 건 해주면 좋은 거죠. 이렇게 저희에게 어떤 원하는 대답이 있으셔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방학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좀 이런 마음 드셔서 저희들도 괜찮아요.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굳이 아이들 방학이 길지도 않은데 일부러 막 약속을 잡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친구가 아닌 부모님 지인의 아이들을 일회성 만난다고 해서 또래 관계 형성에 더 도움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아기 아이들이 자기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엄마, 아빠, 친구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이 만나 놀이를 하다 보면 분명 갈등 상황이 생기는데 일회성으로 만남을 갖는 경우에 혹시라도 친구분과의 관계 때문에 좀 이상한 중재를 하신다거나 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과하게 자극적인 놀잇감, 환경을 제공한다던가. 그건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도 좀 친구 만나고 싶다. 그쵸. 네. 이렇게 만나셔야죠. 느끼신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탁 트여 있는 실외 놀이터, 공원 이런 데서 만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갈등이 생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대하고 만나시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여름이 되면 좀 어른들은 너무 무덥고 그래서 시원한 실내에 머물고 싶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탁 트인 야외, 그런 실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거리에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수목원 이런 곳들이 꽤 있죠.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곳을 한번 계획해서 다녀와 보시는 거 좋고요. 아니면 산 그런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보던 그 산을 올라가 보는 거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야외 놀이가 좋다고 해서 주말이면 캠핑장으로 키즈 펜션 이렇게 밖으로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캠핑, 키즈 펜션 꼭 가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도 한 번씩은 간단한 산책이라던가 놀이터에 나가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캠핑이라던가 키즈 펜션 같이 이벤트로 정해놓고 하는 것들은 꼭 매주 부모님들이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아이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를 나가보세요. 여름이 되었지요? 바깥 세상이 아주 재미있게 변했습니다. 맴 소리만 들렸던 매미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닥에 이 탈피한 매미 껍질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름 모를 열매가 맺혀져 있는 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놀이터, 아파트 공원, 밖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셔서 굳이 비눗방울을 분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엄마 핸드폰으로 동요를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보였는데, 아마 이제 그러면 좀 아이들이 더 신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아마도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에서 아이들이 어떤 걸 발견하는지 미처 생각지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에서 정말 신기한 것을 많이 발견해내요. 썩은 나무나 아니면 뭐 그 사이에 자라는 버섯들, 이끼들 이런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거미줄. 아이들 진짜 좋아하는 게 거미줄이에요. 맞아요. 거미줄 하나만 가지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미줄 모양도 보고 이 집은 누구 집이지? 왕거미 집인가? 아기 거미 집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유추해볼 수도 있고 그러다 운이 좋으면 진짜 왕거미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미줄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작은 곤충들
또 혹시 비가 온 다음이라면 거기에 맺혀져 있는 물방울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조금 큰 아이들, 우리 유아기 아이들이라면 거기에 작은 솔잎, 나뭇잎 같은 거 하나씩 하나씩 얹어서 언제 이 거미줄이 끊어지지? 이런 내기를 해보기도 해요. 물론 거미에게는 집을 부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굉장히 재미있게 바깥놀이를 즐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수목원이나 휴양림 이런 데 가시면 안전한 반경 내에서 아이들과 탐험을 해보시는 거 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방에 물이나 뭐 비상 간식, 그리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밴드, 또 뭔가를 담아올 수 있는 작은 통, 이런 거 정도 챙기셔서 왕복으로 오가는 시간은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건데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경이롭게 느끼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아기에는 누가 뭐래도 본인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푹 빠져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 보이는 들판, 산 이런 것 같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서 그래서 만나는 풍경에서 아이들이 뭘 찾아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내가 의미를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신기하게 생긴 커다란 나무를 보면서 뭘 떠올릴지, 그리고 나무들로 좀 삥 둘러싸인 공간이 있다면 그곳을 또 어떤 요새로 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 머릿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동네를 친구들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다녔는데 좀 많이 바빴어요. 뭘 했냐면 저희 집 뒤에 작은 오름이 있었거든요. 산이요? 네. 산을 타셨군요. 네네네. 산 좀 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운동하는 수목원 같은 곳인데요. 잘 아는 곳이어서 그곳을 좀 자주 갔어요. 가면서 이제 사시사철 바닥에 떨어진 열매, 곤충, 그리고 나뭇잎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걸 반복되는 거 이런 걸 좀 관찰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매번 새로운 그 길을 뚫어보는 그 재미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새로운 길을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새로운 길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난 그 산책로를 살짝 벗어나서 좀 가로질러 간다거나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어른들에겐 별거 아닌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실컷 가지고 놀아보고 내가 이런 거 찾았어. 거기 가면 우리 요새가 있어.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는 뭐 어떤 악당이 돼 또는 뭐 공주성이야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억들이 아주 오래 남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유능감을 느꼈던 부분은 나 저쪽으로 가는 길도 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거는 좀 성인이 돼서 제가 나중에 뭐 여행을 좀 다니고 이런 걸 좀 좋아했었는데 그럴 때도 좀 이어지더라고요. 네, 오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오 선생님이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서 뿌듯함을 느꼈을지가 예, 느껴집니다. 나 이런 길도 알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했어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이제 오 선생님을 이렇게 멋진 성인으로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데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더 많은 꿈을 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 힘든 계획,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체험, 이런 거에 혹하셔서 아이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을 매일 엄마가 제시하고 입에 떠먹여주는 그런 거 하시느라 힘 빼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저희가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이런 경우에는 여름방학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신학기 준비 기간으로 삼잖아요. 혹시 너무 피곤하시다. 그러면 좀 쉬셔도 돼요. 그 짧은 며칠 동안 아이들도 좀 편한 우리 집에서 편한 옷 입고 내 장난감으로 실컷 가지고 놀고 싶어 해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집이 아닌 기관에서 오랫동안 지내느라 긴장 많이 했잖아요. 좀 내 집에서 뒹굴뒹굴 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그때 우리 아이도 요즘 어떻게 커가고 있나 관찰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그맘때 한창 말을 배우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는 재미나고 엉뚱한 말들 있죠. 이런 거 유심히 들어보시고 기록도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와 진짜 이런 걸 언제 배웠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을까? 좀 신기해하시고 그런 걸 관찰해 보시면서 기쁨을 발견해 가는 거 그게 엄마의 도리기도 하고 아이 키우는 재미 아닐까요? 네. 그리고 유치원 방학은 좀 길어요. 한 2주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학인데 좀 여행을 생각하신다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특히 저처럼 난 정말 너무너무너무 여행이 좋고 비행기 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그러시면 뭐 해외여행 가실 수도 있어요. 다만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간다 이런 거 말고 엄마 여행 가고 싶은데 너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정도? 그 정도만 마음의 기대치를 품고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중에 할머니 댁을 방문해 보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조부모님 건강이 좀 괜찮으시면 더 자주 맡기시는 거 좋습니다. 단순히 엄마가 쉬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상황 말고 내 손주와 손녀와 오롯이 함께 계시면서 못다한 사랑을 더 충분히 베풀어 주실 기회도 좀 주셔야죠. 네, 농담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요즘 아이 키우기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과해질 때가 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잘못 크지 않을까? 내가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과열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와 늘 긴장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좀 휴식을 주십사 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면 아이가 평소와는 좀 다른 일을 하게 되죠. 단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안 되는 규칙을 좀 깨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도 압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엄마 아빠의 가치관, 교육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할머니 집에서만 할 수 있지. 이런 것을 아이도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할머니 댁에 보내는 건 좋은데 거기 가서 이제 조부모님이 내 영역 밖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비일관적인 양육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보내셨다면 그 댁에서조차 아이를 좀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시라면 조금 더 쉽게 엄마 좀 이렇게 좀 해줘. 그렇게 좀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려고도 하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조부모님은 열애입니다. 엄마 아빠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좀 비빌 언덕을 주자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조부모님의 거봐라 선생님이 내 말이 맞다고 하시지 않냐라는 완전 그게 음성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조부모님께 예쁨 받으며 기분 좋게 지내는 동안 엄마도 잠시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학, 특히 휴가 때는 엄마도 아이도 편하게 쉼 이걸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끝이 안 나는데요. 저는 독방 육아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하는 어머님들의 목소리도 지금 막 실시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재미난 놀이거리를 좀 알려드릴까요?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 타요라는 만화를 보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중교통을 타볼 기회는 거의 없었죠. 그렇게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좀 안타깝고 의아한 일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러네? 나도 우리 아이랑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별로 없네?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 우리 집 앞에 조금만 나가서 큰 길에 가면 갖가지 타요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로기도 있고 라니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큰 도로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운 좋게 가니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니는 길 중에 동작대교라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 저는 여러 방송이나 뮤직비디오 이런 데서 많이 봤었는데 이 길이 지하철과 버스가 나란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하철을 타면서 버스를 보기도 하고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보기도 하고 정말 정말 재미있는 길이거든요. 이런 경험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거기 동작대교 맞나요? 한강 동작대교도 있고요. 네. 그 같이 다니는 길. 성수대교도 있습니다. 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네. 그 길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교는 다 재밌습니다. 네. 그 집 앞에 늘 지나가는 버스들이 어떻게 문이 열리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로 오르고 내리는지 많이 봤는데 실제 타보면 버스 카드라는 걸 찍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몸이 좀 휘청하는 것도 스릴 넘쳐요. 그리고 내릴 때는 반대문으로 내리네.
뭐 이런 거조차 일일이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한번 해보면 그리고 관찰해보게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좀 버스 좀 타봤다. 이런 아이들은 내릴 때 빨간 부저를 눌려야 되죠. 저도 그 빨간 부저를 아이가 처음 못 누르면 너무 실망하던 때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동네 마을버스를 간식을 들고 계속 타본 적이 있습니다. 순환버스라서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집 근처에 차고지가 있어서 거기를 마치 참새방앗간처럼 다녔다는 분도 계세요.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런 게 진짜 경험이죠. 지하철도 타보고 안내방송도 들어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이에게 아주 새로운 세상일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이런 대중교통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감독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한테 비행기를 태워주고 싶어서 큰 맘을 먹고 제주도 여행을 가셨는데 아이한테 여행이 끝난 후 뭐가 제일 좋았어? 라고 물었더니 공항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 돌아가는 짐가방 구경하는 거. 그게 가장 재밌었다고 해서 내가 제주도를 왜 내려갔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제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는 엄마와 아이들을 마침 마주쳤어요. 그래서 좀 유심히 봤는데요. 물론 어머님들은 조금 땀도 나고 차로 운전하는 게 편하신데 아이들 표정 제가 정말 모르는 분이 아니면 찍어드리고 싶었을 만큼 진짜 긴장되고 흥분하고 신나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걸 아이들끼리 했냐면 야, 너 저거 손이 다니? 손잡이 손 다? 잡아봐. 나 설 수 있어. 여기 안 나? 저기 안 나? 다음은 어디서 내리지? 이런 거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신나는 경험인 그 표정이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데서 호기심도 느끼고 그걸 계속 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주 사소한 생각지도 못한 데서 유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도전했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SNS에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갔다더라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진짜 관심 있는 게 뭐지? 이런 거 생각해보고 그걸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 제가 자연스러움을 좀 강조했죠. 인위적으로 어른들이 구성해 놓은 세트장 이런 거 말고요. 그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환경, 그곳에 가볼 기회를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학이 끝나기 전 우리 아이들의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이 시기 우리 아이들 신체도 급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도 생기곤 하죠. 방학 동안 우리 아이 혹시 놓친 예방접종은 없는지, 충치는 없는지, 혹시 시력이 나빠지진 않았는지, 어머님도 아이들도 건강 체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즐거운 여름나기, 엄마생활연구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